해주실 분은 우리 유상건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Following, we will have a presentation on topic To Infinity and Beyond. The lecture will be delivered by Professor Yu Sang-gon from the Department of ICT Convergence at Hangmyeong University. Professor Yu, please come up to the stage. 네, 교수님 자리하셨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My name is Sang-gon Yu from the Department of Sport ICT Convergence at Hangmyeong University. This is my today's title. And before I go on any further, if you allow me, I would like to use Korean rather than English. As you may know, I'm Korean. Korean is my mother tongue. This is beneficial for us to communicate very well. So from now, I will use Korean.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제목은 저기에 나오는 버즈라이트이어가 요청입니다. To Infinity and Beyond.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부분이 석사과정 학생들로서 또 이제 저뿐 아니라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 아이디어들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개 저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 과는 이제 공대에 소속이 돼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공학에 대한 개념들이 없었고 오히려 저는 언론인에 더 가깝습니다. 신문사에서 일한 영역이 대학에서 제가 일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저널리스트적인 관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은 동학으로서 좀 몇 가지 제안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 하고 있는 수업이 커뮤니케이션 쪽입니다.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PR, 스포츠 콘텐츠, 또 미디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장표에 있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순간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종이의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피루스, 왕피, 점토 이런 걸로는 정보를 나누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옛날에 정보가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순간, 그것은 종이의 발명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기 때문에 정보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종이가 대단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이 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에 가야 찾을 수 있었던
정말 인류 역사의 혁명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제 혁명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AI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었던 종이는 10%의 파급 효과가 있었다면 인터넷은 50%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1000%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 앞으로 절대 교수는 되려고 하지 마라. 교수의 직업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것은 우리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AI를 전공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밖에서 또 제 3자의 관점에서 AI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보고 나름대로 책도 좀 사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관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이건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샘 올트만이 했던 얘기인데, 묘하게도 제목이 젠틀 싱귤러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지? 하고 봤더니 포인트는 젠틀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 뭐 여러 가지 2030년대가 되면 인공지능,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지 했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 AI가 특이점이 오는 순간,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이 되고 그걸 더 벗어나서 초지능이 되면, 이것도 바로 며칠 전에 유발 하라리가 얘기를 했던데, 인류는 여태까지 맞이했었던 어떤 종보다 위대한 종이었는데 종을 위협당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멸종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윤리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직 거기에 합의하는 나라들은 없죠. 지금도 기관들도 없고. 네. 이거는 대단히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된다면 특이점이 오는 순간 우리는 멸절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인생을 즐기면 되죠. 근데 만일 이게 아니라면 다른 관점은 뭐가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 AI가, 이런 뜻이고, 에이전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히 통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우리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관점일 수 있죠. 만일 우리가 멸종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AI를 적절하다고, 아마 많은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 느끼시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과제를 하는데 상당히 수월하게 하실 텐데, 과제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테이크홈 퀴즈로 시험을 가도 이 응답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과거보다 훨씬 잘 가르쳐서 그런가 믿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지. 그런데 만일 앞에 얘기했었던 그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디바이스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죠. 그리고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동안 머리를 쓰는 직업이라고 얘기됐었던 변호사, 의사 뭐 다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그런 시대가 되면 몸이라는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우리가 접촉을 해서 알게 되는 정보, 지식, 또 나라는 존재, 육체를 갖고 있는, 그리고 육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또 육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몸을 움직일까, 또 내가 몸을 움직여서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경험을 할까.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재발견 시대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논문으로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말고 두 번째 내용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지식의 민주화, 지혜 평등, 아주 과거의 경험 기대할 수 없었던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안지가 엄청 좋아하셨죠. 논문 프로포절도 보니까 대단히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는 이제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그런데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도 정보 격차, 인포메이션 디바이드가 있었죠. 그러나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다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보를 내가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종이, 그리고 인터넷,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지식의 민주화가 일어나서, 그리고 지혜 평등화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만한 높이에서 다 이제 평등하게 됐어요. 이것은 엄청난 기회가 우리한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회의 글로벌화, 사실은 한국 사람의 약점은 한국어를 쓰는 거였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은 훨씬 유리했습니다. 미국에 훌륭한 학자들 많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학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찬스가 적죠. 왜냐하면 대부분 쓰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스포츠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스포츠를 정하신 분도 아니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포츠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입생들에게도 이제 처음에 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들을 하고 토론들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이거는 결국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 거죠. 나만의 독특한 생각이고, 내가 독창적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죠.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생각의 탄생,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탄생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걸 보니까 상당히 놀랍게도 스포츠와 관련된 게 되게 많습니다. 또 몸으로 네가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러면 시간의 개념을 알 것이다. 머리의 개념을 알고 싶으면 몸을 알아야 돼. 놀이를 통해서도 대단히 창의적인 것과 관련 있는 게 스포츠였습니다. 놀이였고. 명나라 두보였나 뭐 그런데 그 명나라 때의 시인이 그랬대요. 그 옛날에 야, 천하에 새로운 문장이 없다. 그 옛날에도 내가 만드는 이 문장은 다 누가 만든 거의 변형이다. 모디파이 했다, 이런 얘기였죠. 그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간에 과연 얼마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걸 할 수 있을까? 그거의 한 예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영화 장미의 이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도 있고 소설책도 있죠. 뭐 세 권으로 돼 있고 그 장미의 이름은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겼는데 이게 사실은 명탐정 홈즈 코난 도일이 만든 소설 그거를 카피했다. 그 구조를 카피했다. 구조가 똑같다. 다만 내용이 다를 뿐이다. 뭐 이제 이랬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독창적이었으니까. 이 에코가 창조하는 법을 푸코의 진자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거의 25년 전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합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백설공주야. 그리고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었어. 두 번째 문장은 카드에다 쓰는 거죠. 카드에다가 주인공 이름 백설공주. 두 번째 사과를 먹었다. 세 번째 카드에는 난장이와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하나의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는 주인공 미키마우스야. 미키마우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에는 미키마우스는 개구쟁이야. 그리고 세 번째 카드에는 친구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또 세 번째 내용의 첫 번째 카드에는 도널드 덕을 그린 거야. 주인공 도널드 덕이야. 도널드 덕은 장면을 좋아했다. 두 번째 카드는. 세 번째. 그러나 새로운 놀이를 많이 만들었다. 우리가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의 카드를 1, 2, 3을 하면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백설공주는 장난을 좋아하는 두 번째 카드의 두 번째 내용의 두 번째 카드야. 세 번째 새로운 놀이를 만들었다. 이걸 서로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공으로 세 개가 나오죠. 이걸 5개, 10개 주인공을 만들어서 조합을 하면 거의 무한대의 소설이 나옵니다. 무한대의 소설을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무한대의 창작이 나오는 거야. 그 얘기는 우리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습득. 즉 축적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 축적의 시간들을 갖고 그 다음에 축적의 시간들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즉 도널드 덕도 알고 미키마우스도 알고 백설공주도 알고 이 사람들도 우리가 쫙 다 알고 있으면 그 시간이 바로 축적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하는 거예요. 대입, 응용, 소통, 융합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챗GPT가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소설을 제일 잘 쓴 A라는 소설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500개의 소설을 읽었을지 모르죠. 근데 챗GPT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소설들을 다 알죠. 거기에서 챗GPT가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너 새로운 스포츠 한번 만들어 봐라.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내가 만들었습니다. 너도 내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 방법이 있었네.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향.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조합을 한다면 그리고 축적의 시간. 피카소 그림은 되게 아기 같죠. 아기가 그린 거 같아요.
그리고는 축적이라는 게 피카소는 누구보다도 이 정밀한 그림을, 세밀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다음에 고도의 기하학적인 추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중에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경략이라고 써요. 경략. 경략은 첫 번째 뜻은 경영하다는 뜻입니다. 경영. 그리고 두 번째는 침략해서 매니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지금 전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만 반도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 보기 났는데 한민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전 세계적인 규모,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죠. 우리는 밑에서 침략하면 위로 도망가고 위에서 침략하면 밑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서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경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서 매니지를 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전 세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머리에 많아요. 4대주의.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아들만 해도 99년생인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컴플렉스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글로벌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글로벌 관점. 근데 많은 분야에서, 글쎄요, 삼성폰 세계를 누비죠. 세계를 누비죠.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어. 근데 그거 이후에 다른 분야에서 과연 글로벌한 레벨에서 또 글로벌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데가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박사 받을 때 무슨 빠진 얘기 안 했으지만 사회과학의 아주 이제 유망한 분야의 교수가 쓴 글을 봤어요. 그분이 우리는 이제 우리 과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좋은 대학에서 교수하는 사람도 나왔다. 우리 학문은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국내 신문에 썼더라고요. 근데 그달에 제가 받아본 저널을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좋은 저널이었어. 제일 좋은 저널에 5개의 원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한국인 글들이 쓴 겁니다. 그러면 전국을 말 짧게 내려 제일 위에 있는 하이하키로 위가 뭐 법학, 뭐 의학,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 이렇게 보지 말고 수평적으로 여기에서 의학, 법학, 무슨 뭐 다 이렇게 놓고 보여. 그러면 저 위가 가장 글로벌하게 가장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스포츠였습니다. 의학 전공한 사람은 글로벌한 수준에서 못하고 있어요. 사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방송학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스포츠는 세계적인 수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룰메이커, 게임 체인저, 이거는 시장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거고, 우리가 한국의 학교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길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가능성은 스포츠와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은 스포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계실 것 같고, 또 아니면 스포츠를 대단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돼 있을 거고, 지식의 평등화, 지혜의 평등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많은 테크놀로지, 지금 나와 있는 특허, 트렌드 이런 것들을 스포츠하고 결합을 시킨다면 아마 한국에서는 없었던, 한국의 역사에 없었던 게임 인조, 룰메이커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당부와 부탁,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